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4.15 17시간 특별 생방송 힘내라 동학개비 대박의 기회는 남아있다. 7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특별 생방송으로 이어지는 오늘 방송 밤 12시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번 7부는 신학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1시부터 김우신 파트너, 3시 신현식 파트너, 3시부터 5시까지 김동엽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고요. 5시 박윤진 파트너, 6시 김남기 파트너, 7시에는 박찬웅 파트너와 신학수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또 8시 한동훈 파트너, 9시 박완필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와운의 홈페이지와 와운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4.15 특별 생방송 7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신군입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특집으로 무려 17시간 동안 릴레이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7부입니다. 7째 하면 왠지 모르게 럭키7이 생각나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럭키가이 신학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 대박의 기회는 있다라는 타이틀을 좀 걸고 세 가지 큰 선물을 좀 가져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풀어줄 비밀의 수첩을 지금 또 들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저 수첩 안에 모든 황금 열쇠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모조리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선물 중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코로나19 넌 누구냐? 약간 영화 제목 같기도 그쵸, 하고 네.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좀 달고 오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잘 아직도 모르세요. 잘 모르신다? 네. 코로나가 뭐지? 코로나는 위험한 거야, 전염병이야, 그리고 피해야 돼, 지금 도망가야 돼, 이것뿐이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뭔지를 알아야 주식시장에서는 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코로나에 관련돼 있는 건지 뭔지 이게 잘 모르신단 말이죠. 네네. 제가 요거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넌 누구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넌 누구냐? 일단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거기에 그쵸? 맞게끔 대응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팩트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유망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지약, 셀트리온 형제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네. 그 외에도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최근 주가 흐름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내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019년도 작년이죠. 그다음에 2018년도 정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올라올까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에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한번 만들게라고 이렇게 기치를 내세운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까 이런 궁금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치료제로 만들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이 제일 먼저 앞장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딱 설명드렸을 때 그거 기억나시죠? 코로나가 뭘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을 설명하기 전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기업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까 이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 수첩에 딱 적혀 있는 부분이 신종프루였었습니다. 신종프루에 대한 치료제를 딱 개발했니까요. 신종프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개발사는 좀 손해 나잖아요. 예, 가슴 굉장히. 아프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약간 좀 뒤로 미뤘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급하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재단, 그러니까 뭐 사회적 공익 재단에서 돈을 대고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결국은 뭐예요?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 약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현재 나와 있는 약품들 같은 경우를 테스트를 해서 제일 가까운 거를 그 선별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붙이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7월 달에 임상을 한대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기업으로 1순위를 또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셀트리온 그룹이잖아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녹십자도 있고 하지만, 네. 유행양행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근접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에서 일단은 기치를 내걸고 야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할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상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현재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정말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19년도에 쭉 내려 있었던 그 상황, 고점 찍고 내려 있었던 그 상황들이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걸려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봐보세요. 움직이지 않았죠. 네네. 그냥 지평선이에요.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이 가격이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치를 내걸린 거예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보더라도 주식에서는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을 하니까 네. 결국은 셀트리온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이제 램시마, 뭐 트룩시마 이런 거에 대한 매출이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자, 이 선에서 보라색 선 보이시죠? 보라색 이 보라색 선이 제일 중요한 선인데요. 이 보라색 선이 바로 240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딱 찍고 움직이는 부분에 밑에 보시면은요. 파란색 선.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계속 기관이 계속 팔았잖아요. 네네. 기관이 계속 팔았는데 결국은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부분은 셀트리온의 수급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는 좀 더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 살펴봤던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에서 좀 찾지 못했던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너의 자부심. 그쵸. 나와서 당당하게 딱 우리 치료제 개발하겠다. 그쵸. 다른 데는 다들 오너 리스크에 조바심을 좀 낸다면 이쪽 그룹사는 좀 틀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식시장에 이렇게 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식은요. 실적도 좋고 모두 좋고 다 좋은데 미인주 찾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는 미인주, 내가 보고 있는 미인이 1등으로, 진으로 뽑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남들이 좋아하는 미인을 뽑아야지 1등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치를 건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푸근하게 만들 수 있고 투자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다. 일단은 이 부분에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점수 3점을 더 주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5점 만점에 3점. 네. 근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거기에 2점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요. 몇 프로? 영업이익이 370%. 370% 상승한 거. 그렇죠. 와. 지금 이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저 밑에 한번 봐보세요. 파란색 선. 기관의 수급. 1월 달서부터 기관이 얼마나 팔았어요? 모든 주식을. 근데 네네. 기관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기 밑에 보면은요. 네. 까만색 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빨간색 선 옆에 까만색 선. 네네. 이게 신용선입니다.
아, 신용이 신용이 들어와요. 아. 지금 신용이 10.5조, 그러니까 10조 5천억 정도에서 빠졌거든요. 빠졌죠, 결과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뭐 깡통 기자가 나오고 뭐 증거금 유예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최근에 또 신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용이 늘어난다는 건 뭐죠? 아, 이 회사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신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가격이 저는 싸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신용 늘어나고 거기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70%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재료죠. 여기에 미국 시장에 또 이 진출돼 있는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유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램시마를 딱 줄 때 가격을 좀 낮춰줄 수도 있잖아요.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익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멘텀까지 좀 지켜봤고요.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멋지게 날아간 그렇죠. 친구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다음. 제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일단 볼수 없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슈팅이 많이 나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 부분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을 담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FDA에서 사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이 검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적격 심사를 받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모든 재료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네. 제일 꼬레비가 제일 높아질 수 있다. 낮은 부분이 올라올 수 있고요. 오른 부분은 또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은요. 셀트리온 이 그룹이요. 합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스물스물 그쵸.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합병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가격 대역도 그렇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분명히 이제 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제재, 제약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는데요. 오른 상태에서는 막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상 살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부분을 보면서 공이 보면서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 좀 덜 움직인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좀 더 나오는 종목, 이 종목으로 선별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의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게 보이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 네. 일단 지금 부분에서 가장 또 많이 보이는 게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평선들이 다 모이면서 수렴을 해서 그렇죠. 뭔가 한번 터질 것 같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240. 240. 네. 예, 이평선 이야기 해주시네요. 저 봐보세요. 이 보라색 선 이게 그 자수정 색깔 아닙니까? 네네. 이게 재물을 부르는 선이거든요. 어허. 재물을 부르는 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중해제약, JW 중해제약인데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가면은 꽂아. 링거 맞아야 그죠? 되죠. 가면은 수액. 꽂아. 네. 또 중해제약이 링거 시장에 또 꽉 잡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돈을 벌 상황이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JW 중해제약에서도 이 소독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좀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쪽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JW 중해제약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 좀 더 크게 보면은요, 쭉 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쭉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딱 수렴해서 정점을 지켰는데 실질적으로 이 등락은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 그렇죠. 밑에 한번 보세요. 저 밑에 까만색 선 올라오죠. 역시나 신용선이 신용이 올라오잖아요. 신용이 다 죽었거든요. 신용이 죽었는데 죽은 신용에서 살살살살 다시금? 움직인다. 그러면 현재의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왔나? 많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바닥에서 신용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점에서 신용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위험 리스크가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지만 이거 봐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닐까? 실질적으로 자금을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JW 중해제약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대충 눈에 또 보이네요. 역시나 보라색 선 위쪽 240선을 지나서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 네. 뭐라고 딱 써 있냐면요. 임상실험. 임상실험, 상업용 임상실험 처음. 야, 이 처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국가에서 상업용 임상실험에 대한 처음 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부강약품은요, B형 간염 치료제예요. 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B형 간염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치료제로서 작용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치료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도 B형 간염 치료제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멸시킬 수 있는 부분에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뭘 해도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스페인,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써야 되는 부분에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사용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약간의 이슈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봐보세요. 240 라인 눈에 보이죠? 네. 봐보세요. 밑에 우리 그 앵커님 한번 봐보세요. 네. 까만색 선 그리고 빨간색 역시나. 선이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죠. 수급이죠. 자, 240 라인 그 재물선 위에서 딱 올라와서 그 N자형 탁이 조정받고 딱 올라가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꼭대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강약품을 그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선별 이 부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제약적인 부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부강약품 이외의 종목들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투자의 맥점 포인트로 잡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강약품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과 다다음 종목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보셨고 집중하셨던 종목일 것 같은데요.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종목 확인하시죠. CGN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나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면 더 가고 그렇죠. 야, 이거 더 갈 수 있을까 하면 더 가고 하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또 조정폭도 깊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치료제인데요. 네. 사실상 뭐 시젠을 제가 이렇게 보고 시젠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이렇게 그 검단, 진단, 시약 이 부분에서 시젠이 그래도 제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 시젠이 수출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약간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시젠 자체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재에 대한 뭐 진단 시약들 이런 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짜 명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이외의 종목들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저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많이 내렸고 첫 번째는 많이 내렸잖아요. 2018년도 고점 찍고 쭉 내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뭐 기술에 대한 파기, 임상 실험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서 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냈고 실질적으로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향후에 전염병이나 전염병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또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네, 시장 같은 종목은 일단 유망하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가지는
교육용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알려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일단 첫 번째 주제에서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 역시나 시즌처럼 좀 파워도 강하게 좀 나와 주었었고 지금 고점 조정이죠. 대비해서 역시나 조정이 좀 나와 있는 모습. 역시나 시즌 비슷하게 좀 교육용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네. 제약바이오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아, 그거의 기본은 네. 요 밑에 깔려 있는 보라색 선이 240 라인이다. 그리고 첫 번째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 사줘야 돼요. 살 수 있는 그 수급에 대한 주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외국인이냐 아니면은 기관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EDG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꽤 빠르게 수급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을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진단 시약, 진단 이 제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이 진단 시약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내달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안정돼 있다.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격이 좀 올라왔다라고 치더라도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의 상태에서는 보유에 대한 비중은 아닐 겁니다. 트레이딩, 즉 매매에 대한 여건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거래소라는 부분은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낮게 사서 높게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EDGC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두 번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이동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부 정책에 순응하자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반하지 말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자.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부 정책 뭐 나왔어요? 나온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부 정책에 뭐가 나왔지? 네.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증한 펀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아니면 기업에 대한 자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증시시장, 주식시장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은 좀 적은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정부 정책 뭐 나왔을 것 같아요, 앵커님? 지금 정부 정책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일단 뭐 진짜 솔직히 지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4차 산업 길게. 관련해서 네. 좀 여러 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4차 산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 시장에 작용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하.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TV나 아니면 신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나갈 것만 생각을 해요. 현실에 있는 부분을 밟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하나가 바로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몰랐죠? 금지. 네. 공매도 금지입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네. 3월 16일서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2008년도에도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요.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였거든요. 네네. 2011년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한 다음에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를 해도 주가가 내리는구나. 그렇지만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J커브로 움직이는 이 J커브 효과가 공매도 금지, 즉 정부 정책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 거 봐보세요. 엄청 크죠. 네네. 2008년도에는 10월 달이었었거든요. 10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J커브로 들어가고 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는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 수급에 마땅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들이 향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안 올랐어요. 아직은 오르지 않은. 안 올랐어요. 야, 이거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요즘 뭐 우리가 특집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도 삼성전자부터 출발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포스코, 삼성 SDI, LG화학. 야, 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좀 눈에 띄고요.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나와 있는 구간에서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첫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이 동학개미 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사 모으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안 가요, 안 가. 안 아직 가요? 안 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안 가죠. 어.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먼저 네.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딱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질렸다라고 이렇게 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잘 보시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의 시장은요, 뭐 맨 처음에 주가가 이제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반등을 할 때 이때에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먼저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가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오고 올라온 부분에서 다시 대형주 쪽으로 탁 턴하는 이 시점, 이게 이제 교체 매매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이 교체 매매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든 포스코든 삼성 SDI든 대형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직은 좀 이르요. 그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저는 이 포인트인가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일 것 같아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감해졌다라고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치료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치료제? 치료제? 아니에요. 네.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 일어날 때. 그렇죠.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집중 그 감시 체제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언제까지 끝이냐면요. 19일입니다. 4월 19일.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19일이니까 그 19일 이후에 다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활 방역 체계로 바꿀 거라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부양될 수 있죠. 경기도에서는 10만 원씩 준대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핸드폰에 카드 만드세요. 지금 돈 들어갈 카드 만드세요. 이렇게 지금 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상 써야 되는 거고 쓰기 위해서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유동성으로 작용할 거고 이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요즘 한참 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도인데요. 공매도 금지 날짜예요. 그때 나왔을 때. 그죠? 아까 설명. 10월 예. 1일서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굉장히 컸죠. 그렇죠. 진짜 미국이 어떻게 신용 등급을 강등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10월 1일 날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온 부분에서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주가로 돌아갈 때까지 8개월이 딱 걸렸습니다. 8개월. 그렇죠. 그래서 네. 공매도 금지가 딱 해소가 되는 때가 8개월이었거든요. 8개월 뒤. 재정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는 좀 짧았어요. 지금 네. 3개월 정도 걸렸죠. 8월 10일서부터 2011년도 11월 9일까지 3개월 딱 걸렸거든요. 네. 자, 코로나19 위기는요. 2020년도 올해 3월 16일서부터 지금 진행이 됐고요. 6개월을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6개월 걸렸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근데요. 코스닥은 벌써 다 올라왔어요. V자 반등이 돼버렸어요. 코스닥은 진짜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쵸? 벌써.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갔죠. 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올라왔거든요. 반 정도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반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죠. 이것은 바로 대형주군들의 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움직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교체에 대한 시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꾸준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 당장에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추적을 해서 차근차근 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과거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좀 예측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종목도 종목이지만 네. 시장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죠. 코스닥 시장은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코스피 시장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우리가 수급적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피 시장부터 일단 좀 살펴보도록 빠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요게 네. 2000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 움직였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어. 892포인트까지 내렸어요. 10월 달에. 네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여기 보면 10월 달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 움직이셔도 가까요? 상관없습니다. 가까요? 네. 아니, 생방송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내렸잖아요. 요렇게 제이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로키 제이커브.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제이커브를 그리고 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요 부분에서 10월 달에 진행됐는데 딱 8개월. 진짜 892포인트 갈 때는요. 800포인트도 깨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뭐 진짜 800포인트가 정신없었습니다. 아니라 네. 난리 났었죠. 그래서 공매도가 딱 나온 거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어. 와, 261포인트까지 내렸어요. 200포인트도 깨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야,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딱 나왔을 때에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3월 16일이잖아. 그 날짜도 잊어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3월 16일 이후에 주가가 내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체감으로 안 다가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이후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콥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지금 현재를 또 우리가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고스피예요. 반 올라왔어. 반 올라왔어요. 네. 이게 3, 4년은 형을 건드려 놓고 네. 삼중천장을 건드려 놓고 1439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내려갔다가 요- 지금 요 선이 제일 중요한데 요게 1715포인트입니다. 1715포인트. 1715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전환선, 삼선 전환도의 양전환이 되는 선이었거든요. 양전환이 됐다는 것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찍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뭐 1000포인트 내려간다, 뭐 1000포인트도 깨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닥을 어딜지 모르잖아요. 의미가 그거는 없죠. 그렇죠. 저도 얘기할 네. 수 있어요. 이거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그런 의미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표적인 부분에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삼선 전환도의 한 포인트였었고요. 네네. 그게 그 포인트가 1715포인트였는데 1715포인트가 그 위에 있잖아요. 바닥에 위에 있지. 네네.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이고 위서부터 추적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50%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닥 보여주세요. 다음. 코스닥도 한번 지금 현재 분위기 살펴야 되겠죠. 다 올라왔어요. 와. 다 올라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스닥은 상당히 빠르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힘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좀 크니까 그 부분에 좀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코로나에 의해서 내린 주가 자체가 네. 지금 거의 복귀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요 좁은 구간의 박스 형태 요 네. 좁은 구간의 박스 형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좁은 구간의 박스 형태를 그린 이후 요 가격 대역 현재의 지금의 지수 대역에서 적어도 뭐 1주나 2주 정도 횡보를 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참에 안 올라온 코스피 쪽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 지금 솔직히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은 웬만큼 제법 올라왔는데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덜 올라온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 공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종목들을 쭉 풀어헤쳐놨는데 우량주들, 큰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종목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초반에 잠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바로는 못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일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은 네. 현재 삼성전자가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네. 주가는 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보라색 선이 이사국 라인 밑에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를 막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중장기 투자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먼저 샀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올라올 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수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좋은 점은 그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삼성전자, 즉 IT 업종에 대한 실적은 덜할 것이다, 덜 줄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렇거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가격은 결과적으로는 내리지 않았어요. 어떤 가격이 내리지 않았냐면 현물 가격보다는 고정거래 가격.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사들의 고정거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공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산이 중단된다면 가격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고정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못 살 것도 없는 주식이다.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 우량한 주식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개방송 참여 방법,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영 캐스터. 네, 4.15 17시간 특별 생방송 7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방송 통해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1시 김우신 파트너, 3시부터 4시까지 신현식 파트너, 3시부터 5시까지 김동혜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고요. 5시에는 박윤진 파트너, 6시 김남기 파트너, 7시 박찬호 파트너와 신학수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또 8시 한동훈 파트너, 밤 9시에는 박한필 파트너까지 공개방송 쭉 이어집니다. 무료 공개방송은 와우넷 홈페이지와 와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내라 동학개미 아직 대박의 기회는 남아있다. 남은 유망 종목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죠. 네, 계속해서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 최근 정말 바닥을 좀 잡고 나서 야, 이거 포스코가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밀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아직 사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 사면 안 되는데요.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포스코는 지금 한 자사주 매입을 지금 선언을 했는데 한 1조 정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직 철강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팁은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공매도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포스코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자사주 매입을 한대요. 그럼 주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가죠.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공매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도 한 사람들은 다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야 되는 부분에서 산 공매도의 이 물량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고 사용에 대한 빌리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차의 갚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대차 거래는 감소를 할 거고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은 감소를 할 거고 감소하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죠. 딱 하고 튀어 올라왔잖아요. 딱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정부 포인트. 정책에 순응해야 된다. 이거. 네.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될 종목,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최근에 뭐 전기차로 울고 웃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금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덜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유가가 얼마죠? $20뿐이 안 돼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휘발유차 조금 더 쓰다가 전기차로 바꿀래요. 이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요. 네네. 시간이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다가오면은 당연히 올라왔죠. 다가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현재의 가격 대역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LG화학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인데 이것도 삼성 SDI랑 비슷하게 좀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LG화학이 글로벌 1위다. 이렇게 좀 더. 일단은 글로벌 1위면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또 맞춰줘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은 시기가 안 온 거지. 시기가 안 왔으니까 싸잖아. 싸니까 사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막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얘도 수렴에 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LG화학도요. 공매도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그 공매도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매수를 해놓고 공매도 즉 대차한 것을 갚아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량을 줄일 거고요. 물량 줄은 부분에서 LG화학이 글로벌 1위,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만 부양돼도 실질적으로는 주가는 매물 공백에 의해서 탁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다만 요 시점적인 부분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요.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진입하면 안 되니까요. 계속 주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LG화학까지 받고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옆에 좀 붙어 있을 만도 한데 그쵸. 좀 떨어져 있고 네. 근데 한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반도체에 올인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빨라요.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충분히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거래량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SK하이닉스도 현재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대차 잔고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대차 거래에 대한 잔고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의해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투자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구간에서 역시나 좀 비슷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좀 나와 있는 모습이 그쵸?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초반과 틀리게 두 번째 파트에서는 240 밑에 라인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기다려야 될 그래서 때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직은 사면 안 되는데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처음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좀 노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근데 왜 갖고 나왔어? 이렇게 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얘가 공매도가 무지하게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매도에 의해서 나와 있었던 주가의 하락 부분이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에서 4만 원까지는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된다는 얘기죠. 거래량 올라오는 거 조금만 더 좀 보고 지켜본다면 일진머티리얼즈도 투자 못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진짜 항공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좀 속이 답답하고 그쵸. 들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까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사실 이 대한항공을 지금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자신감, 갖고 계신 분한테 좀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제가 대한항공을 가져왔는데요. 워렌 버핏이 항공주에 투자했다가요. 항공주 손절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주가 뭐 M&A가 아니라 지분 싸움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실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도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떠야 뭐를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다만 뭐가 있냐면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적항공사라는 얘기예요. 국적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국가에서 인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면은 대한항공 정말 싸지요. 코로나19 없어지면은요 비행기 뜰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개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큰 선물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생활 패턴. 저 역시도 패턴들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 주식할 때 우리가 패턴을 좀 보게 되는데 그 패턴들도 약간씩 바뀌게 되는 거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다가왔을 때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바뀐다라는 그런 경제학적 용어도 있어요. 항상소득가설이라고 해서 그 소비 성향이 바뀌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수입이 적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비를 더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더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부채로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련된 생각 패턴이 종목들. 바뀐다. 관련된 종목 중요합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결제단에서도 지켜보는 종목들, 대형 포장도 눈에 좀 띄고요. 자, 일단 우리가 생활 패턴의 바뀜으로 인해서 종목들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좀 바뀌는지도 우리가 생활 패턴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야, 이런 점들이 키오스크, 무인 점포 이제 딱딱 찍어서. 네. 네. 그리고 원택 점포, 뭐 접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 유통시장의 변화는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네. 그 온라인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오프라인 쪽에 대장하면은 롯데였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데 온라인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반조리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구가 1인 가구 들어가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유통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고 네.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 저는요 건강기능식품이 좀 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력 체계가 높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라고 안 걸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네. 우리가 인지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 기능에 관련돼 있는 이 여건에 이것도 또 제약 바이오에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네, 또 다른 패턴들도 있을 겁니다. 택배 시장. 그렇죠. 집 앞에다가 바뀌었죠. 놓고 가는데 네. 외국은 집 앞에다 놓고 가면 없어진다. 한국은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결국은 택배 시장이 클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택배 시장 골판지 중요합니다. 골판지. 박스가 있어야지 뭐를 해 먹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운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 봐야 되고요. 최근엔 개인 공간을 중시를 해요. 오히려 골프장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골프에 약간 취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잘 그런데요. 네. 결국은 골프장이나 야외 공간에 대한 뭐 이렇게 렌트를 해주거나 이런 쪽이 또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개인 위생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이런 쪽으로 생활적인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종목을 찾으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한두 종목 정도만 네. 좀 살펴드리고 나머지 종목은 이따가 좀 살펴드리는 걸로 아는데 자, 일단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일단 이거는 지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제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실 주도주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제 시장에 블루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블루칩은 저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어떤 업종이든 블루칩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아니라 적어도 10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9만 원 정도는 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현재의 가격에서 중장기 포트로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한 종목 살펴드렸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시간이라서 좀 이따가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저녁 때 7시 반에 공개 방송을 열거든요. 어. 와운의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쉽잖아요. 네. 얘기할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에 풀어드릴 거고요. 왜 방송 끝나고 바로 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집이 또 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7시 반에 좀 늦지막하게 손 없이 그리고 편안한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십시오. 근데 또 하나 있잖아요. 노란톡 친구 되는 플러스. 그거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다고. 좋죠. 노란톡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으로 신 대표가 그 시황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건, 그래서 2건 이상은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궁금한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딱 보시면은요. 신 대표가 딱 나타나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럭키가이 신학수 대표와 7부 함께 했는데요. 또 투표하시고 빠르게 또 공방 준비하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4.15 17시간 특별 생방송 7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울 분들을 위해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밤 7시 30분 신학수 파트너의 코로나19 이후 시장을 미리 준비하라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노란톡 메신저에 신학수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 증권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료 릴레이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넷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 오후 3시 김동엽 파트너, 오후 5시에는 박윤진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고요. 6시 김남기 파트너, 7시 신학수 파트너, 그리고 8시 한동훈 파트너까지 공개 방송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8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새지 않는 사면 밀폐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25조 증정. TV 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진짜? 네,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100세 시대에 혹시 모르는 내일을 대비해 오늘 준비하세요. 내 나이가 70인데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암보험이 나이 때문에 가입 거절되면 안 되죠. 80세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암은 진단비가 중요하지. 암은 진단받으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입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물가도 오를 텐데 진단 금액이 지금이랑 똑같으면 보험료만 부담되지. 어머, 꼼꼼하시네요. 새롭게 출시한 DB손해보험의 내 맘에 쏙 드는 암 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담 완료 시 새지 않는 사면 밀폐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25조 증정. TV 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진짜? 네,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100세 시대에 혹시 모르는 내일을 대비해 오늘 준비하세요. 내 나이가 70인데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암보험이 나이 때문에 가입 거절되면 안 되죠. 80세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암은 진단비가 중요하지. 암은 진단받으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입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물가도 오를 텐데 진단 금액이 지금이랑 똑같으면 보험료만 부담되지. 어머, 꼼꼼하시네요. 새롭게 출시한 DB손해보험의 내 맘에 쏙 드는 암 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높은 금리. 하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쓰던 계좌 그대로 금리는 더 낮게. 스탁론의 새 시대를 연다. 더 오래,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편리하게. 나의 투자 파트너. 둘이 사귄다고? 그게 걷다 보니 커지더라. 사랑이? 아니, 좋은 보험. 보험? 삼성화재 애니핏은 걸음수만큼 포인트 정리.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이럴 수가. TV에 인터넷까지 하는데 앞자리가 앞자리부터 다른 홈결합 요금. 그것도 평생. 스카이라이프. 스탁론은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